이춘석 의원도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바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자, 국민의힘이 국정기획위원회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주장했죠. 왜 이렇게 오늘 입이 꼬일까요?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이 분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시세차익 만들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권력형 금융범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춘석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패널분들도 이게 한두 번 걸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춘석 의원은 전에도 걸린 적이 있었고, 그러면 걸린 것만 사실 뭐 2번이지 그 전에는 수없이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재명 정권 핵심자들이 주도한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다.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에는 동의하시는지요, 의원님? 이걸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 이춘석으로 한 묶음으로 보고, 그다음 다른 사람도 이러지 않았겠느냐 한 묶음으로 보고, 이춘석도 이러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거 작년도 그 국정감사 때 국토위였는데, 그때도 그 참호 보좌관 명의로 개설된 주식계좌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게 우연히 찍혔어요. 네. 그때는 허접한 주식이고 뭐 별로 이춘석도 유명하지 않아서 그땐 잘 넘어갔죠. 뭐 그냥 언론이 그냥 넘겼는데, 네. 요번에 또 그 참호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네이버, LG CNS를 한 거야. 아니 근데 의원 잠깐만요. 그 전에 그 보좌관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라고 해명을 했잖아요. 이 해명도 말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남의, 저는 주식을 아예 안 하지만 주식을 하려면은 본인의 비밀번호나 본인의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뭐예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공인인증서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아이폰 쓰는데, 네, 말이 안 듣는 거 맞죠? 뭐 아이폰 쓰신다고 쳐요. 네. 네, 방송 마치고 들고 나가. 아이폰 씁니다, 저. 네. 들고 나. 그러면 이제 열잖아요. 그러면 일단 안 열리잖아. 잠금 때문에. 예, 잠금. 네. 잠금 풀려면은 비번이 있어야 되거나 안면 인식이나 지문이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줬다고 치고. 아니. 네. 그러면 이제 뿌려뿌려 와가지고 이제 핸드폰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꿔 가겠지. 그렇죠. 좋아. 풀렸다. 바탕화면 또 다른데. 그러면 금융거래는 이거는 또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고도의 보안을 요하거든. 그러니까 비밀번호 놓고 또 실제 거래할 때는 인증서 해야 되고 또 비번 놓고 다른 비번이 있어요. 그렇죠. 예, 몇 중에 그래요. 그 보호 장치가 그건 애초부터. 그러니까 휴대폰 열지를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지자분들 그러시더라고요. 국민을 뭐 바보로 하나. 아니 그러니까 그거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국회의원이 왜 차명으로 할까? 차명으로. 재산 누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누락을 해야 될까? 재산 우선 양심적으로 다 신고하는 국회의원 자기 상임위와 유관한 주식 거래는 못 해요. 갖고 있으면은 백지 신탁해야 돼. 그리고 법사위는 최종적으로 법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국내 주식 못 합니다. 국장 못 해요. 미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명을 했다. 아니 주식 거래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내 이름으로 국장 하다가 그 상임위로 갔는데 유관한 주식이 있어요. 공무원 윤리 그 담당하는데 물어보지. 이거 어떻게 나 갖고 있어도 돼? 아니? 안 돼. 그럼 백지 신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딴 거는 거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처음부터 차명으로 했다? 그러니까 내부 자료, 내부에 어떤 영업 비밀 같은 거, 뭐 그런 걸 갖다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논란이 됐던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정보를 알고 내부자 거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보를 알고 살려고 그걸 숨기려고 차명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방송 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 고개 숙이고 이렇게 거래할 때 보니까는 시간이 2시 20분 정도야. 장 마감하기 전이네요. 2시에 국가대표 AI 5대 기업을 발표를 해요. 그 20분 후에 5개씩 나눠가지고 파는 거야. 그래요? 그때 6%가 올랐어요.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판 건지 산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5개씩 나눠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때 6%가 올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한다면은 네. 이걸 그 전날, 전전날 샀다. 그리고 그때 팔았다. 6% 오를 때. 이건 딱 떨어지는 거지.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형 엄청 센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그동안에
이 차 땡땡 계좌로 무슨 종목을 언제 구매했냐?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는지 그때 당시에 호재가 있었고 악재가 있었으면 호재 이전에 사고 악재 이전에 팔았는지 오. 그런 걸 따지면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예. 그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 네. 장 그게 AI, IT, 과학기술 이런 거 하는 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 주식도 딴 거 더 있냐 이런 거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춘석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면 이분만 했겠냐? 국정기획위에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건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막연해요. 지금 송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뇌피셜이야. 야 이춘석만 했겠냐? 딴 사람들은 바보냐? 했겠지. 그러니까 특검에 다 해야 돼. 지금 이 얘기거든. 근데 일단 이춘석 의원도 지금 탈당했잖아요. 그 어쨌든 그게 이제 뭐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캐내기 힘든 거 아니야? 내부 윤리 감찰단에 조사를 피하려고 한 건지 징계를 피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수사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무소속이면 수사는 그럼 그대로 진행되는 무소속도 수사 다 하고 그건 수사 다 합니다. 아주 탈탈 털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했을 거야라고 한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다가 국가 기획위의 멤버들 그 안에 국정기획위의 활동을 하면서 내부의 내밀한 정보가 어떻게 다뤄졌느냐, 네. 누구까지 아느냐, 그걸 일단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공유가 됐느냐? 네. 그 공유자들 중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정보 유출 흔적이 있느냐? 네. 이런 걸 따져봐야 되거든. 이거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압수수색. 그러니까 빨리 압수수색 해라. 근데 경찰은 못 믿겠다. 왜냐하면 경찰은 알아서 누우니까. 그동안에 검수완박하면서도 민주당도 큰 사건 검찰에다 맡겼지 경찰에 안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과연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게 한 묶음이고. 네. 그래서 경찰이 이걸 제대로 안 한다, 못 한다, 능력이 없다, 의욕이 없다, 알아서 눕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특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살아있는 권력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내 관심법으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특검하자. 이건 안 돼요. 차명 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그거는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내가 차명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국정기획위 멤버들 전부 다 압수해 간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뭐 얘기 안 그러니까 하겠죠. 일단 국정기획위에서 미공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공유됐느냐, 그게 유출됐느냐 말았느냐에 대해서 일단 현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뒤에 문제는. 근데 정말 그 AI 5대 국가대표 하는 날 거래를 했으니까 소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논리적으로 잘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스피커가 빵꾸가 나고 오염돼 가지고 스피커가 뭐라 그래도 소리가 잘 안 나. 오염됐어요? 그 자꾸 윤호개인 하고 있으니까 민심이 아니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일부 귀담아 듣는 열성 지지자들 말고는. 이래 가지고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냥 투명 인간으로 취급을 해도 된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국민의힘에서 가장 빵꾸난 스피커 누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의원님? 지금 장동혁 의원이요? 장동혁 의원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지지 되게 많이 받고 뭐 있는데. 지지를 받거나 말거나. 왜 빵꾸난 스피커예요, 장동혁 의원? 김문수. 지금 수구 반동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아니 이미 계엄, 탄핵 다 끝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윤호개인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건
당이 망하거나 말거나 보수가 괴멸하거나 말거나 나 요번에 당권 먹어가지고 네. 나 힘 좀 쓸 거야.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 여쭤볼게요,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빵꾸나 스피커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반대로 그럼 새로 이제 민주당으로 내정된 정청래 당대표는 빵꾸나 스피커 완전 아니에요? 빵꾸난 거지. 거기 완전 그 빵꾸난 거지. 이재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청래다. 근데 그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청래 당대표로 이제 유력하게 예상은 하시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되면 그래도 잘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아니에요? 난 그런 적 없어요. 그래요? 가장 큰 리스크고 자기 정치할 거고 왜냐면 너무 강성이잖아요. 엇박자가 날 거고 완전 질릴 거다 국민들이.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이 안 모아진다. 그럼 정청래 당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아예 만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정치인으로도 계셨으니까 의원님 이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면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지금 통합협치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그거에 벗어난 행보를 하고 있고 용사는 미치겠지. 미치겠지. 자기는 뭐 야당도 손잡고 대화하고 뭐 이러겠다 그랬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것도 정권 완전 초반부터 네.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야당 대표하고 대화 안 하고 희한한 짓만 하고. 그 영수회담 때 안 만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만났잖아. 2년 동안 안 만나주다가 어쨌든 야당을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거 복수하는 거예요? 그럼 정청래 당대표? 아니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결국은 몰리고 총선에서 지니까 또 180대 110 정도 됐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때 방탄한다고 이재명 쪽에서 계속 탄핵 들어오고 또 국가의 근간을 흔들 그런 법들을 갖다가 일방 독주하고 그러면 거부권 외에는 할 방법이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초현실적인 일을 벌였어. 그걸 똑바로 봤으면은 그러니까 내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특히 의회 민주주의가 어떻게 망가진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날 계엄 해제가 됐고 어쨌든 대통령 구속됐고 탄핵됐고 파면됐고 정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재판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윤어게인을 얘기하는 바람에 정청래나 근데 윤어게인은 민주당의 모조리티는 주류는 내란 청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란 청산 얘기하면서 내란 세력들하고는 악수를 못한다. 내란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 수기, 타협은 개나 줘라. 1당과 2당, 견제와 균형, 개나 줘라. 그냥 우리는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국회 내에는 민주당 당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악수하러 간 조국당, 뭐 사회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그 위성정당 요거밖에 없다. 니네들 인정 안 할게.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고 3대 개혁이다.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개악이지. 그냥 밀어붙이고. 그러면 이게 민주당 1당 국회인데 네.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물론 다수당의 의견이 더 존중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의회민주주의라는 거는 소수당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럼요. 니네 얘기는 뭔데? 얘기 들어보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치죠. 고민하고 해서 절충안을 내는 게 민주주의거든. 그럼요. 근데 그건 개나 주라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 1당 국회예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거기다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잖아. 본회의 일정도 잡아주고 뭐 안건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없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민심에 호소를 해가지고 그래도 30% 40%까지는 가야 돼. 16% 이제 다음 주에 15% 갈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려면 나이 좀 드신
구독자들은 아실 건데 옛날에 전두환 때 그 12.12 하고 난 다음에 뭘 만들었습니까? 국가보위위원회라고 국보위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시켰어요. 거기서는 그냥 전두환이 하자는 대로 한 거야. 지금 국회가 국보위예요. 제가 보기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정신 차릴 자신 없으면은 그냥 죽어라. 죽으라고요? 아니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돌아다녀. 좀비야. 국민의힘이요? 그러니까 정청래 말이 좀 맞아요. 악수는 그래요? 사람하고 하는 거다. 내가 보기엔 좀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의원님. 지금 어쨌든 의원님 말씀은 계속 윤어게인을 이제 외쳐서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윤어게인을 국민의힘에서 외친 게 먼저예요? 아니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으로서의 모든 게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프레임을 가져가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해서 국민의힘한테 답이 나오게끔 이제 내란과 윤 전 대통령 언급을 하게 만드는 게 먼저예요? 이 계엄 순서를 좀 당일서부터 이게 조금 시각 차이인 것 같긴 계엄 하거든요. 당일서부터 네.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라 그랬을 때 안 오고 18명밖에 안 갔잖아요. 한 번이라도 국민의힘 과반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청산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저 그 추운데 키셔츠 초콜릿 할 때 저 한남동 관저 몰려가고 헌재 앞에서 몰려가고 이게 뭡니까? 생각보다 박근혜 때하고는 달리 이거 반대하는 세력이 좀 되네. 거기에 편승한 거잖아요. 그 의원님은 그때 당시에 반대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나름 조금 칼을 그었어야 된다, 선을 그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김종인 돌아가면? 비대위원장 왔을 때 칼같이 칼걷죠. 저 5.18 묘역 가지고 무릎 꿇고 속죄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번에 정청래가 됐죠. 용산에서는 박찬대를 민다 그랬습니다. 실제 의원들 중에 37 이상으로 70% 이상이 박찬대를 지원했어요. 더블 스코어긴 했죠. 정청래가 이긴 정청래 쪽 도와준 의원은 이 손에 꼽힐 정도야. 초반에 아니 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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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됐냐? 옛날 같으면 이게 수직적 정당이었어요. 오프라인 조직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오더를 내리면 이게 대의원한테 당원들한테 다 돼가지고 그쪽 지역은 그 표를 주는 그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오더가 통하는 세상이었어요. 당원들도 다 통제가 되고. 근데 언제부턴가 온라인 정당이 됐잖아요. 온라인 정당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당원이 누군지 온라인 정당 당원들 몰라요. 이 사람들 당원 행사 안 나옵니다. 대신 뭐 하냐? 각자 자기 쪽 김어준 유튜브 보고 여기는 뭐 고성국 유튜브 보고 유튜버들이 선동하고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그 상태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매운 쪽으로 가는 거야. 양쪽이 다. 그 지속적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정청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국힘을 깔아뭉개겠다라고 했을 때 네. 용산에서는 그거 아니라는 시그널을 보내도 왜 그거 있죠. 그냥 고추 먹다가 땡초 그 청양고추 먹으면 그냥 고추 안 매워요. 그렇죠. 청양고추만 먹다가 나중에 이것도 안 먹어요. 그럼 베트남 고추를 먹어야 돼. 끝에는 멕시코 고추를 먹어야 돼. 더 센 거로 가야 됩니다. 더 자극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팝콘 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 팝콘 터질 때 빵빵빵 하는 소리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양쪽 당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네트워크 정당이 되고 유튜버들의 그 지속적인 그 흥분 상태에 붕 떠 있는 유튜브 온라인 학습으로 지금 양쪽 당원들이 다 결집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그래서 정청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저 김문수, 장동혁이 1등, 2등 하면서 합치면 60%가 넘어요. 나머지 조경태, 안철수 뭐 이거 해봐야 뭐 10도 안 나오고 그래. 양쪽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권력도 저기 있고 지지율도 저기에 더 나오고 뭐 의석수도 저기가 많고 같이 미친 척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돼요? 윤호겐 외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아직 뽑히기 전이잖아요, 의원님. 근데 민주당은 뽑혔단 말이죠, 정청래 당대표로. 근데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너무 강성이니까 국민의힘 당대표가 뽑혀도 정청래 당대표와 과연 이게 협치가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우선 문제인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후보가 그랬단 말이죠, 당시 후보 때. 저는 당대표로서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만 이제 뭐 생각하겠다. 당대표가 된 이 직후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국민이 뭐야? 보수에 있는 지지자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은 의원 정치이기 이전에 국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가야 되는데 악수하지 않겠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강성으로 그렇게 하면은 사실 제가 정청래 그 당대표 이름이 그 정자가 나라 정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뭐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나라 정자를 갖고 있으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이 보고 계실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일단은 타협해야 되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패널 싫어하는 사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 차별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근데 국민들 그렇지 않아요? 고개를 저으시네요. 정치인들 정청래 네. 대표는 과거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의원총회 할 때 그랬습니다. 중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와 좌만 있을 뿐이다. 그럼 너무 나라 전국 선거 때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각기 지지자의 요구를 누가 충실히 받아 안고 행하느냐.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라 하면은 검찰 개혁을 끝까지 가야지 어정쩡하게 하면은 다 도망간다. 우리는 중도를 먹는 쪽이 이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는 지지자를 누가 더 규합하고 누가 더 투표장으로 데리고 나오느냐. 그게 결정한다. 그러면 국힘은 중도 쪽으로 가야죠. 지금 저쪽은 자꾸 뭉치고 있는데 중도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정청래처럼 악수 안 한다. 그거 맞아라고 하겠어요, 중도가? 아니면은 윤호개인하고 뭐 계엄으로 사람이 죽었냐 하는 쪽으로 중도가 가겠어요. 그냥 뭐 갈 곳이 없다고. 근데 정청래는 그렇게 강성당원들의 니즈를 알고 정말 거기를 자극시키고 흥분시킨 데 능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지금 이때까지 커왔고 이번에 대표가 됐거든. 근데 반대로 그럼 생각해볼게요. 의원님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아니고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항상 집권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대립을 심하게 해가지고 좌와 우로 나눠졌어요. 그럼 나중에 정권 바뀌면은 그럼 좌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정청래 대표의 말에 뭐 따르면. 그럼 본인은 죽은 권력이 되겠네요. 그러면 국민의힘 이런 상태에서는 정권 안 바뀝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계속 그럼 새 정부가 정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가 저렇게 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합리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들 마음에 안 들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저기는 우리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데 야 그래도 뭐 대화하고 타협해야지 그러면 사쿠라로 보이지. 김문수나 장동혁처럼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시원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양극단이 대표가 돼가지고 더 나락으로 가요. 이거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태반입니다. 그 국민들은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 간략하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아까 1위, 그다음에 2위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그다음에 장동혁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둘 중에는 어떤 후보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그래도 김문수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대선 끝난 지가 이제 2달 조금 지났죠. 아직은 그냥 관성이 있습니다. 예, 김문수 이름 써붙인 운동복 입고 계속 운동하던 게 남아있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장 가서 김문수에다가 도장 찍은 분들이 이번에 또 전당대회 또 투표를 할 거니까 네. 대표감이다. 대표다운 무게가 있다. 거기에서는 김문수를 따라갈 사람이 없겠죠. 장동혁은 거기에 비해서 많이 가볍죠. 경량이죠. 경량. 체중이. 정치적 체중이. 알겠습니다.